2020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스마트폰 중고거래 그 앱 이용자가 약 1,100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이는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가 약 4,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약 27%에 해당하는 큰 규모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집콕 쪽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안 쓰는 물건을 처분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물건이 새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좀 불황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네. 이런 중고거래가 좀 많이 늘어난 게 첫 번째 이유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중고거래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네.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고 물품, 빈티지 상품이라고 해서 이를 많이 구매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한정 신발, 한정품 신발, 아니면 의류, 아니면 아이돌 굿즈 같은 것을 네. 중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합쳐져 가지고 네. 중고 거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젊은 층에서 이 같은 중고 거래에 더욱더 적극적이 돼가고 있는 요즘의 어떤 그 시류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중고 거래가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 사실은 피해도 같이 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물건 대금을 받아놓고 나서 이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실제로 이제 물건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물건이 생각한 것보다 안 좋은 물건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환불해달라고 했을 때 환불에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환불해주겠다고 해놓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안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환불해달라고 하면 아예 연락처를 변경해버리고 네. 아예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입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참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많이 이용하시는 앱이 있죠. 당근마켓. 실명이나 주민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로만 인증을 받아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전화번호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행법상 중고거래라는 건 개인 간의 거래거든요. 네. 개인 간의 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피해를 본 개인이 가해를 입힌 개인한테 직접 소송을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해서 피해를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름이라든가 주소 이런 걸 알아야지 이걸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현재같이 실제로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잠적해버리면 상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한다든가 고소를 해서 피해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편리하긴 한데 또 그만큼 어떤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 등등이 어려운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금팔찌 순금 50돈이고 시가로는 1,500만 원 상당이었다고 하는데 10대 2명이 이렇게 갈취했다가 다행히 하루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판매자랑 만났는데 시비가 벌어져서 흉기까지 휘두르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 사실 중고거래 이용하시다 보면 좀 불안한 경우들도 많고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좀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변호사님? 예, 일단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요, 네. 일단 안전한 시간과 장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혼자 좀 나가시는 것이 좀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친구라든가 가족, 지인과 함께 나가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앱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앱에 이렇게 그 판매자의 신용도 같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던 판매자하고 거래를 하신다든가요. 아니면 이게 안심거래라고 해가지고 네. 대금 일정 정도 예치해놓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이용하는 게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좀 귀찮긴 하거든요. 근데 좀 귀찮더라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게 안전에는 좋고요. 현재로서는 각 개인이 현명하게 이 거래를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중고 거래,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좀 소소하게 좀 작은 물품이라던가 작은 금액 등등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것저것 좀 챙겨야 되는 부분, 하지만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개인과의 거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이 같은 중고 거래에 또 흥미를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고거래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버린다던가 이런 일은 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겠습니까, 변호사님? 예,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입법 예고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에는 이 중고거래와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성명이라든가 전화번호, 주소들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를 알려줘야 될 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플랫폼 그 사업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알려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알려준 그 판매자의 사업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 뭐 이름이 다르다든가 뭐 주소가 다르다, 뭐 이렇게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 법 규정안에 그 새로이 개정되고 있거든요. 네. 만약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는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 법 개정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한테 너무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플랫폼 사업자는 이런 중고거래를 갖다가 중개함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현행법보다는 좀 더 강화돼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좀 부과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돼야 하는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중고거래를 할 때 그 상대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실은 플랫폼을 믿고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당근마켓이라던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등 상당히 그 이용자 규모가 큰 여러 가지 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법 개정안이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 또 김 변호사님께서는 거기에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